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테크노파크가 이끈다. 세종 테크노파크가 세종시 기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이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세종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해 기업을 육성하는 지역 혁신 성장 거점 기관이다. 지역 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잔뼈가 굵은 김현태 원장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2030년 인구 80만 명의 경제 자족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세종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 혁신 성장 거점 기관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혁신 성장을 통한 세종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했다.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조성 추진을 비롯해 자율주행 산업 기반 마련 및 기업 유치, 첨단 신소재 부품 상용화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워밍업을 마친 세종 테크노파크는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우선 2030 세종시 미래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산업 고도화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성장 로드맵 수립,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충청권 신산업 연계 모델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기반의 신수도권 혁신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및 혁신기술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스마트시티 산업연구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태 세종 테크노파크 원장은 세종시가 인구 80만의 경제 자족 도시로 완성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 테크노파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다음은요. 이춘희 시장이 세종시에 이게 법원 그다음에 경찰청 부지만 지금 잡아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눈 그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종 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협조해달라. 이춘희 시장이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 수요 급증과 소송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의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방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 당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원론적 입장에서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 사항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 원론적 입장에서 라는 말은 특별히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다음은요. 공공택지도 전매 제한 기간 늘어난다. 민간 택지에 이어 공공택지도 오는 8월부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대전에서는 하반기 분양이 예고된 갑천 1블록이 적용될 예정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방 투기과열 지구내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은 3년, 그 외 비규제 지역은 1년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과열 지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민간 택지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비규제 지역의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역으로 짧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본보 보도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지금 이 본보는 충청투데이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전의 경우 오는 8에서 9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 1블록이 이번 규제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 갑천 1블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아 로또 청약의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분양권 거래 기간이 3년으로 늘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 택지에 이어 공공택지까지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서 올해 대전 분양시장의 청약 광풍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단지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즉 가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건전한 부동산 질서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여기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단지에 무더기 부적격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주 직전 조합원의 무더기 부적격 통보 논란. 서해 오션뷰를 자랑하는 3,000 가구 규모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입주를 2개월 앞두고 조합원 200여 명의 부적격 통보를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조합원 지위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합 심사에서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통보받은 조합원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격 박탈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이사를 준비하던 조합원들은 4년간 중도금까지 다 납부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계약할 때는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잃는 순간 조합원 지위가 자동 상실돼 입주 등이 불가능하다. 조합 설립일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조합 설립 후 입주 시까지 가구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자격이 맞는지를 조합 설립 인가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사용 검사 시 등 총 3회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조합이 주택 전산망 검색, 서류 확인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고 지자체가 부적격자 소명까지 종합해서 최종 자격을 판단한다. 이번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사용 검사일 전 조합원 지위 심사에서 확인됐다. 김주영 리더스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처음에 가입자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받을 때도 까다로운 법을 꼼꼼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격 요건을 잃는 경우도 많아서 조합, 지자체가 꾸준히 안내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3, 4억 원이며 바다 조망권은 부르는 게 값이다. 조합원 자격 심사로 인해 조합원 매물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분양이 나오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하다가 6억 넘었네. 대출 막힌 30대 눈물. 보금자리론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갭 메우기 장세로 인해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 모아둔 종잣돈과 서울 내 LTV 70% 최대 한도 3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4억에서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최근 몇 개월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새 가장 가격이 오른 곳 중 하나인 성북구 도남동 대단지 한진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지난해 하반기 5억 원대 후반이었던 것이 최근 7억 원에 팔렸다. 동대문구 이문동도 마찬가지다. 청량리에 비해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집값 상승이 제한적이었는데 최근 몇 개월 새 1억 원가량 뛴 곳이 많다. 5억 원대 아파트가 6억 원이 되면서 4억 원대 아파트 가격도 밀려 올라가는 모양새다.
정릉역 인근 정릉 우성 아파트는 지난해 말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월엔 5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꽤 많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집값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네, 너무 막 따라 올라갈 때 그 따라가는 가격을 바로바로 잡으면 또 더 도망가기도 하니까요. 약간 이제 한숨 골라가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론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